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 전국에 때 아니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지난 1일 날 해시태그를 멸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점점 이슈가 좀 커져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또 정청래 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나경원, 김진태, 김병욱, 이용우 의원이라든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또 이 부분에 관련된 글들을 올리면서 이게 이슈가 좀 점점 커져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왜 이 부분을 둘러싸고 서로 갑론을박이 한창인 것일까요? 이 정용진 부회장의 직접적인 이번 이 논란이 된 도화선은 1일 날 자신의 SNS에다 새해에는 이거 먹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멸공,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숙취 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해시태그를 멸공 이렇게 달았는데, 2일 날에도 이제 젓갈 사진 올리고 거기에다 해시태그를 똑같이 멸공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슈가 좀 커진 것이 이것이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삭제가 됐던 겁니다. 삭제가 되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5일 날 이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SNS 게시물이 삭제됐다가 이걸 다시 이제 복구가 됐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올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다 또 멸공이라고 이제 글을 해시태그를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워낙 그 정용진 부회장 팔로워가 많지 않습니까? 한 75만 지금 이 정도 되니까요. 인스타그램에서 75만 엄청난 팔로워들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비화된 것은 이 조국 전 장관이 7일 본인 자신의 SNS에다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확 비화가 된 겁니다. 이걸 또 정용진 부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고 8일 날 조정관 장관이 글을 올린 그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그걸 조 전 장관의 글을 갖다가 다시 거기다 링크를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또 리스펙 이렇게 달았어요. 존경한다라는 뜻인데 어원대로라면 좀 이제 반어적으로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8일 날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또 SNS에 신세계그룹 계열사죠, 이마트를 찾아서 장 보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윤 후보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 해서 자신은 장을 보러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밥상 물가와 방역 패스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해시태그를 달걀파 멸치콩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멸치콩, 이것이 이제 멸공, 이런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어떤 정 부회장의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게 된 거죠. 이 네티즌들은 한편으로는 재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과연 이 윤 후보의 이것이 적절하냐, 이를 둘러싼 그러저런 논란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정용진 부회장은 서로 맞팔을 하고 있는, 서로 친구 관계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용진 부회장이 이른바 공산당이 싫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11월 15일이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라고 하는데, 평소 알고 지낸 피자집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가게가 기념품으로 내놓은 이 빨간색 지갑과 피자를 이제 손에 들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데 이제 그때 인스타그램 찍을 때 같이 있던 분들이 이제 빨간색 지갑과 피자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산당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약간 재미 비슷하게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유유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해시태그를 거기다 이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저걸 다른 것 같다. 또 친중 성향이라고 하는 현 정부를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이제 많이 뭐 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정 부회장이 17일 날 뭐 다시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다. 이거 예전에 그 국민교육 헌장 뭐 외웠던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같은 비슷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올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에 대한 불매운동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냈고 정용진 부회장이 그런 부분에 어떤 신경을 안 쓴다라는 개념에서 또 이제 글을 올린 거죠. 18일 날 또 올렸습니다. 주절주절 난 콩 상당히 싫다. 빠꾸 안 하겠다. 뭐 일종의 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또 글을 올린 겁니다. 19일 날도 또 올렸어요. 콩콩 그래도 콩콩콩 이런 거. 20일 날도 freedom is not free. 이것조차도 불편너들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3일 날 총정리한다. 난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이 정용진 부회장 이러면서 이게 이제 1일 날 멸공 그 해시태그로 연결되고 쭉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권으로 비화돼서 이슈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정용진 부회장은 왜 이런 뭐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 이런 것을 올린 걸까요? 20일 날 자신의 그 SNS에 올린 해시태그에 이것조차도 불편너들이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용진 부회장 생각에는 이 어떤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이 부분은 이 보편적인 부분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다가 해시태그를 다른 거죠. 거기서 하나 좀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뭐 정 부회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신세계 쪽에서는 별 뜻 없이 올린 게시물조차 이제 거기에 뭐 과도한 어떤 의미별을 해가지고 과잉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유머러스하다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받아치는 의미에서 자꾸 그걸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용진 부회장의 이 해시태그 멸공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종의 뭐 챌린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어떤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 또 김태년 의원, 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등이 아주 비판적인 그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치권으로 비화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정용진 부회장으로서는 좀 일종의 위기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지금 여러 가지 댓글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 비판하는 부분이 맞붙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일종의 좀 오너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보니까 뭐 SNS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마트는 2017년 철수했다. 그런데 뭐 면세점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정유경 씨가 하는 거죠. 하는 여기는 뭐 중국과 직접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재계 11위인 이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이런 부분이 적절하냐, 이런 또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또 뭐 이걸 따져봤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정용진 부회장 이 사업하는 그것에 각각의 어떤 영업이익 등등을 쭉 따져보고 나서 이마트 그룹이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 중에서 이제 이마트 그룹의 영업이익 한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지 말자 막 이런 글도 올리고,
또 한편에서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군을 면제받았는데 과체중으로 면제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면서 정영진 부회장이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정영진 부회장 나아가 신세계그룹에도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그 기업 오너 또 기업이 이제 휘말리게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영진 부회장은 지난해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태그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요것을 좀 약간 비꾼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렇지 않아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가로세로 연구소를 팔로우하는 정치 성향이 뭐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이번의 사태가 어우러지면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애초에 정영진 부회장의 생각 그 측근들이 얘기한 설명한 그런 대로 좀 이렇게 하나의 너무 과도한 거기에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아니다라는 맥락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이제 조금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서 좀 다른 측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정영진 부회장은 좀 이 표현의 자유 이런 걸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부회장의 어머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죠.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막내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범삼성가 3세인데 활발한 이런 SNS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런 논란의 중심에 오르는 이런 상황은 그렇게 정영진 부회장이나 신세계그룹 입장에서 뭐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 대선 전국에서 갑자기 등장한 정영진 부회장 얘기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